오늘 두 번째 세션으로 이제 리프레시 트레이닝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티스트 피지오 하이드롤 서킷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예정이고, 저희가 첫째 날에는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할 세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거고, 오늘은 플로우 패스와 이제 에러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피지오 아티스트 종류에 관련된 캘리브레이션에 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티스트 피지오 하이드롤 페이지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 그리고 피지오 플러스의 플로우 패스가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페이지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할 때 주로 발생하는 에러들과 그리고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거고, 피지오 플러스에는 요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피지오 플러스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셋째 날에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은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함이고, 개인적인 스킬들에 대한 임프루먼트를 하기 위함이고,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하이드롤 서킷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정수 RO에서 워터 인렛이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플루이드 피딩을 통해서 장비에 들어와서 들어온 물을 히팅 앤 디가싱 모듈에서 최대한의 에어를 제거를 하고, 도식 믹싱 컨센트레이트 모듈에서는 AU액과 바이카트를 섞어서 저희가 투석액을 조성하고, 그리고 투석액을 조성한 것을 플루이드 딜리버리 앤 웨이트 로스 컨트롤 모듈에서는 이 다이얼라이저를 통해서 실제 환자 부분과 연결을 하고 투석이 진행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 투석이 진행되는 동안의 클리어런스 모듈 컨덕티비티 D셀은 실제로 환자가 얼마만큼의 총소율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아티스라는 장비가 가지고 있고, 투석을 한 투석 용액은 다이얼라이저를 통해서 흘러서 드레인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 드레인과 옆에 앞에 있는 플루이드 피딩 이 모듈에는 이 에바클린도 포트 모듈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플루이드 피딩과 히팅 디아싱 모듈 사이에는 우리가 소독하는 도식 믹싱 디스인펙턴트라는 이 모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믹싱 컨센트레이트 이 모듈 밑에는 플러시드 펌프의 서킷에 플러시드 펌프 모듈이 연결되어 있고, 이 플러시드 펌프들이 동작을 하면서 위에 있는 믹싱 챔버들을 통해서 균일한 농도의 투석액을 조성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이드롤릭 페이지라든지 플로우 패스 상에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2way 밸브와 이 3way 밸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2way 밸브는 이 바디와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밸브인데, 포트가 두 개만 있습니다. 포트가 두 개만 있고 일반적으로는 오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신호를 받아서 온 상태가 되었을 때 물이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Old EVH2O 밸브는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 New EVH2O 밸브, 이 리지드 커넥터가 장착되어진 이 2way 밸브를 사용합니다. 이 2way 밸브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이 물이 올바르게 들어오지 않거나 흐름이 일정치 않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EVH2O 밸브가 온 상태인데 반쯤 열렸다든지 아니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는 2페이지나 3페이지를 넘어갈 때
EVDS 1, 2의 밸브 동작을 체크하면서 물이 LFD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H2O 밸브가 문제가 있으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밸브가 동작을 하더라도 LFD가 떠오르지 않아서 668번 알람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뭐 다양한 페이지와 다양한 상태에서 이 밸브가 동작이 되지 않으면 흐름에 관련된 알람들을 띄울 수 있습니다. 2A 밸브의 우리 하이드롤 페이지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 있고 검정색이 인이고 흰색이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3A 밸브가 있습니다. 3A 밸브는 포트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프가 상태이므로 이 미들 커먼 포트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이 어퍼 포트를 통해서 향하게 되고 정기적 신호를 받은 3A 밸브는 미들 포트로 들어와서 로어 포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정기적 신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데이터상의 온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A 밸브 같은 경우에는 물의 흐름이 통과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티스 종류에 있는 3A 밸브는 대표적으로 EVDS1과 EVDS2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들의 고장으로는 668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고 투석 중에는 505, 506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독 중에는 665번 알람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린스 중에 다일라이저, 아웃렛 프레셔 하이 등의 알람을 띄우기도 합니다. 그런 알람들은 결국 3A 밸브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동작을 하지 않음으로써 물의 흐름을 일정치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알람들을 발생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특징적으로는 이 2A 밸브와 이 3A 밸브는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2A 밸브 안에 있는 이 멤브레인 사이의 입자로 인해서 이 2A 밸브와 3A 밸브의 내부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또는 이 밸브의 플랜저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 밸브의 플랜저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 코일이 손상이 되어서 밸브의 전환이 올바르지 않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 밸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밸브들의 상태들은 이 다양한 하이드롤릭 모듈에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항상 어느 정도의 여분도 챙기시고 수리를 하실 때에도 올바르게 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밸브들이 누수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 이 바디 부분에 있는 안에 있는 멤브레인이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올바르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일이 올바르게 동작을 하는 것이라면 이 바디에 있는 이 챔버 부분을 수리하셔도 되고 이 코일 자체가 너무 사용량이 오래되어서 이 온오프의 동작에 플랜저에 영향을 주는 상태라면 이 코일 부분 챔버는 살리시고 코일 부분만 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코스트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필터와 체크 밸브와 리지드 커넥터에서 알아볼 건데 이 50 마이크로와 250 마이크로 필터인 하이드롤릭 필터에는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PM을 하실 때 이 하이드롤릭 필터를 교체하시게 되는데 숫자가 적혀 있고 영어가 적혀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셔도 되지만 이 옆면을 보셨을 때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F3와 F4는 메인 플로우 패스에 있으므로 250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50 마이크로 필터는 유속이 낮은 곳에 사용을 합니다. 이 하이드롤릭 필터는 유압 필터라고 하는데 이 하이드롤릭 필터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펌프나 밸브와 같은 그런 파트에 파티클, 즉 입자들이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F3와 F4는 pH 프로브와 EV2 밸브 밑에 있는 하이드롤릭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플러시드 펌프 밑이나 아니면 EVD 밸브, EV 플러싱 밸브 옆에
그 50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하는 곳에 유속이 낮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PM2를 할 때 반드시 교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지 않으면 이 필터들이 막혀서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장비에 많은 알람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665번 알람 띄우는 이 필터가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독 중에 665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FH2O 하이드로 필터는 두 개의 락킹 링으로 연결되어 있고 방향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은 이 노란색 이 부분이 있는 곳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H2O 필터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방향을 유의해서 장착해 주시면 되고 이것 또한 파티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소에서 아론으로 향할 때 이 FH2O 필터가 이 바이오 필름들이 FH2O 필터를 막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필터 자체에서 물이 새어서 insufficient water supply 100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누수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되는 필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이 체크 밸브는 이 원웨이 밸브나 논리턴 밸브라고 하는데 이 체크 밸브의 목적은 백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항상 방향에 유의를 하셔야 하고 한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반대로 꽂는 경우에는 장비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하는 체크 밸브가 양방향으로 흐르게 되어도 장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교체를 하시거나 부품을 체크하실 때에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아니면 막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OWDGL이라는 원웨이 체크 밸브는 그 구멍이 뚫리게 되면 111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에바클린 도어 포트로부터 드레인 모듈까지 OWWHO1, HO2, HO3, HO4가 문제를 잘 발생시킬 수 있으니 이 PM2 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리지드 커넥터인데 리지드 커넥터는 이 PM2 키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힛 익스체인저라든지 디가시 모듈단이라든지 양쪽 D1P 그리고 R2 옆에 리지드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이 리지드 커넥터는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 누수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양쪽 D1P와 R2 옆에 리지드 커넥터는 리키지 E 알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교체해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리지드 E 커넥터는 예전에 파란색 리지드 커넥터보다는 새는 경우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만약 실리콘 커넥터로 교체하신 경우에는 열소독 사용 시에는 잘 찢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피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원수의 포트에서 물이 1.5에서 8바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이 SWP가 인식을 하고 물의 압력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380mm이고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100번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충분한 양의 물이 아론으로 공급이 되면 이 공급수의 압력을 550mmmercury 정도로 조정을 하고 히팅 소독 시에는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유지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론 레귤레이터가 물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데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야 하고 이 아론의 상태가 좋지 않을 시에는 히팅 소독 시에 온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665번 알람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데이터 4페이지에 있는 포엠에 있는 카운트 자체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662번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리키지 테스트 시에 알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리키지 테스트는 보통 아론의 캘리브레이션을 체크하는 리키지 B 테스트를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PM2를 하실 때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 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EVH2O 밸브는 이 아론을 통과한 물이 이 CDF1 백필터를 통해서 히팅 앤 디하싱 모듈로 물을 흐르게 해주는 밸브이고, OWH2O 필터는 앞서 말씀드린 체크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OWH2O는 이 뒤에 있는 EVH2O, 아론, SWPFH2O 이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기계의 오염 성분이 이 정수 배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체크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워터 인렛은 1.5에서 8바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FH2O는 정수 배관에서 공급되는 큰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 필터이고, SWP는 프레셔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압력이 380보다 낮은 경우에는 insufficient water supply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이 RO는 pressure reducer인데 공급수의 압력을 550mm로 조정을 해서 히팅 소독 시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EVA에서 460 정도로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 EVA 밸브까지 이 플루이드 패스의 백필터를 지나가게 될 때 압력 강화가 일어나서 90 정도의 압력 강화가 일어나서 4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때 EVA 밸브에 연결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때의 기준이 이제 EVA 높이에서 461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VH2O는 인넷 워터 밸브이고 일반적으로는 닫혀 있으나 물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에는 항상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OWH2O는 정수장치 고장 시 기계 오염 성분이 정수 배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시켜 줍니다. 아론을 좀 자세하게 보면, 아론 레귤레이터에는 밑에는 SWP 부분이 있고 위에는 조절을 할 수 있는 리듀스가 있고, 이 인렛이 여기서 물이 들어와서 FH2O 필터를 통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EVH2O 밸브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론 레귤레이터는 380mm 머큐리얼보다 낮아도 100번 알람을 띄우지만 잘못 SWP에 있는 일렉트로닉 커넥터를 잘못 끼우게 되어도 100번 알람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르게 연결을 시켜주어야 하고, 이 아론 레귤레이터의 보정값은 460mm 머큐리얼 정도로 EVA 밸브 쪽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론 레귤레이터의 스프링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리키지 테스트 시에는 압력값을 500 이하로 너무 낮게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높게 700 이상 너무 높게 측정을 해서 리키지 테스트 B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셋업 테스트 중에는 이 PC 펌프 모터가 구동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프리퀀시로 인해서 111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셋업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15페이지에 있는 플로우가 800으로 급격하게 당겨질 때 이 물의 흐름이 일정치 않거나 부족하게 되면서 컨덕티비티에 있는 전도도 값을 유지시키지 못해서 62번 알람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 62번 알람이 발생시키는 특징은 셋업 테스트에 끝나는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서 컨덕티비티 값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맞춰지고 62번 알람이 띄워졌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현상일 때는 컨덕티비티 셀 문제가 아니고 보통은 아론 스프링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알람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알람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셋업 테스트나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투석 중이라든지 그 시작을 하실 때 가장
원전 물의 공급량을 조정하는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나머지 하이드롤 페이지나 나머지 세션 등에서 올바르게 장비가 동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부장님. 62번 알람이 뜨면은 아론 문제 이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게 62번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때 뭐 점검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62번이 나왔을 때 점검 상황이 될까요? 이 레귤레이터의 스프링이 문제가 되어서 셋업 테스트에서 15에서 16페이지에 알람이 62번이 뜨는 경우라면 항상 셋업 테스트를 하실 때 62번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점검을 하시게 되고 그런 현상이 보이시면 아론 레귤레이터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나가면 여기 있는 EVA 밸브는 이 엠팅시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고 오픈하기 전에 음압을 형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EVA 밸브가 온 상태로 바깥에 있는 외부의 압력이 기기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대기압의 압력보다 기기 내부에 있는 압력이 더 낮아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픈하기 전에 이 블리드 패스상의 음압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OW 에어는 체크 밸브이고 이 물이 블리드 패스상에 있는 물이 EVA 밸브가 온 됐을 때 외부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시키는 필터이고 이 페어는 50 마이크로 필터로 되어 있는데 공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WH2O와 EVH2O 밸브를 통해 들어온 물이 첫 번째 백필터를 정수배관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그 정수물이 이 박테리아와 엔도톡신을 이쪽에서 첫 번째에서 제거를 하게 되고 깨끗한 정수물을 이제 백필터를 지나간 퓨어 워터를 울트라 퓨어 워터로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EVS 밸브는 케미컬 소독 시에 소독액을 이 CDF1으로 유입을 시키게 되고 히팅 소독 시에는 뜨거운 물을 이 리서큘레이션 시키는 밸브입니다. EV 플러시 밸브는 이 울트라 필터에서 걸러진 물질들을 EV 플러싱 밸브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치료 중에는 매 5분마다 5초 동안 밸브가 열리면서 이 물질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 OR 플러시는 유속을 조절하여서 불필요한 정수의 배출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백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히팅 앤 디가싱 모듈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히팅 앤 디가싱 모듈을 보시면 이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LFP 그리고 히터, TP 센서와 ORDG 그리고 PC 펌프를 통해서 여기 있는 버블 트랩을 통해서 R2로 전달되게 됩니다. OWDGL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1A 체크 밸브이고 R2를 통해서 도싱 앤 미싱 컨센트레이트 모듈로 전달해야 하는 물이 OWDGL 체크 밸브가 막고 있어서 역으로 백플로우를 방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히트 익스체인저가 있으며 히트 익스체인저 1과 2가 배기열을 유입수에 전달하게 되고 이 LFP는 유속이 200ml/min보다 많은지를 감지하는 플로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히터는 3개의 히팅 엘먼트로 구성을 하고 1530W 정도를 사용하며 장비에는 오버히트 프로텍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는 LFP가 유속이 200ml/min보다 낮음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앞단에 있는 SWP가 insufficient water supply를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히터에 있는 STH가 히터 내부의 온도가 115도를 넘음을 감지하게 되면 오버히트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장비가 꺼지게 됩니다.
이 temperature, 히터를 지난 이 TP 센서는 히터의 출소 온도를 측정하는 temperature 센서이고 PT100 센서라고 인식을 하면 되면서 0도씨에는 100옴을, 100도씨에는 138.5옴을 갖게 됩니다. 이 STH는 PT1000 센서로 0도씨에는 1000옴을, 100도씨에서는 1385옴을 갖는데 이 PT100 temperature 센서보다 측정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VDEG 밸브는 ORDEG의 바이패스 밸브로 히팅 소독 시에만 오픈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저항값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템퍼러처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저항값을 증가시켜서 히터에서 나오는 출수의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T1000은 그 측정하는 범위가 좀 더 디테일하니까 PT100 센서보다 1000 센서가 측정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RDEG는 디가싱, 즉 물의 에어를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고 1500ml/min의 유속을 발생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ORDEG는 EVDEG 밸브와 병행해서 최대한의 공기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EVDEG 밸브는 열소독 과정 중에 열리면서 ORDEG를 우회하게 되고 음압으로 인해서 물의 비등점이 감소해서 물이 끓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물의 비등점인 것은 결국 물이 끓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있는 이 레벨 디텍터는 이 센서에 있는 표면이 공기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 적외선 빔이 수신기에서 반사될 수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반사될 수 있고 각 레벨 센서에 커넥터가 있는데 그 커넥터의 핀의 두 번째 핀 2에서 측정된 전압이 5V이고 이 센서 표면이 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이 적외선 빔이 외부에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기는 매우 적은 양의 적외선 빔을 다시 수신하며 커넥터에 있는 핀 2에서는 측정된 전압이 0V로 측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히팅 앤 디가싱 모델의 PDG 센서가 있는데 PDG 센서는 절대 압력 센서이고 PC 펌프의 듀티 사이클 조정에 관여를 하고 상대 압력 센서보다는 760mmMercury 정도가 큰 압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PC 펌프는 디에어레이션 펌프라고 하고 공기를 제거해주는 주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적으로는 다른 펌프들보다 헤드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버블 트랩과 LP 레벨 디텍터는 워터에서 굴절이 되고 에어에서 반사가 되는 옵틱 센서로 공기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EVP 밸브는 레벨 디텍터의 컨트롤을 받아서 공기를 배출하고 소독 중에는 정기적으로 열려 공기 배출 라인을 소독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EVP 밸브가 있고 여기 있는 이 레벨 디텍터에서 에어를 감지하게 되면 이제 이 EVP 밸브가 열리면서 에어를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RD는 EVP 밸브가 열렸을 때 많은 용액이 배출되는 방지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ORD는 그 라인에 보시면 흰색깔 작은 손톱만큼 작은 흰색 커넥터로 되어 있고 방향이 있는 파트입니다. 이 ORD 안에 보시면 구멍이 되게 작게 되어 있는데 입자들이 물이 흐르면서 이 구멍을 막게 되면 35번 레벨 디텍터 알람 LD2에서 공기를 감지했다는 알람들을 자주 띄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ORD가 35번 알람이 뜨게 되면 이 ORD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OWT는 용액이 버블 트랩으로 거꾸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웨이 밸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OWDGA는 정수가 히트 익스체인저를 지나서 도싱 앤 미싱 모듈로 직접 이동하는 것을 방지시켜주고 그리고 버블 트랩을 지나고 흘러나온 물이 이 피온 펌프 전단의 너무 낮은 음압의 세서를 예방하고 500ml/min의 유속에서 커넥터 LCD에서 110mmMercury에 측정되도록 설정되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R2의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하실 때 커넥티드 LCD 메일 커넥터에 연결을 하셔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의 압력이 110mmMercury 정도가 되도록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팅 앤 디가싱 모듈의 이 PC 펌프를 보시면 이 PC 펌프 헤드, 이 PC 펌프 모터, 그리고 DC 모터 드라이버 보드, 이거 저희의 파트의 이름으로는 기어 펌프 보드입니다. 주로 이 펌프 헤드에서 워터 리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펌프 모터에서는 구동을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굳어서 PC 펌프가 이만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PC 펌프의 모두의 구동력이 너무 약해져서 PC 펌프가 11,500보다 낮다든지, 그런 경우에 111번 알람 발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독 중에 뭐 84번 알람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소독 중에 104번 알람을 띄울 수도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DC 펌프 모터의 드라이브 모드, 기어 펌프 보드가 나가게 되면 이 64번 에러가 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PC 펌프에 뭐 2만을 찍는다든지 뭐 11,500 이하가 낮아서 너무 낮아서 모터를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저희가 500ml per min으로 동작 셋업 테스트를 할 때 리퀴드 테스트의 양압이 뭐 500 후반대에서 600 정도가 됐을 때는 보통 정상적인 PC 펌프의 구동 프리퀀시는 13,000 후반에서 14,000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PC 펌프 모터만 교체를 하고 오래된 장비에 에러가 떠서 모터를 교체를 하고 장비를 테스트했을 때 뭐 16,000, 17,000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헤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PDG 센서의 명령어 자체가 100mm 머큐리얼로 동작하게 PC 펌프를 구동시키는데 그거가 잘못 값을 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문제가 주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111번이라는 알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PC 펌프가 맞지만 그 PC 펌프 외에도 뭐 EVP 밸브가 열린다든지 EVDG 밸브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111번을 PC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면서 111번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RDG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프리퀀시가 너무 높으면. 네, ORDG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OWDGL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히팅 앤 디가싱 모듈 자체에서 들어오는 물이 샌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PC 펌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영향을 주는 그 근처에 있는 부품들이 모두 PC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데이터를 보고 PC 프리퀀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뭐 2만을 찍는다고 해서 PC 펌프가 구동력이 멈추고 111번 띄우는 것 또한 무조건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2만으로 돌아가면서도 장비가 구동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장비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이후에 어떤 원인으로 이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ORDG를 3번 바꿔서 18,000 나오던 거를 3번 바꿔서 15,000까지 내려서 사용한 적도 있어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부장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다 혹시 교체해 보신 상태이십니까? 아무리 해도 17,000, 18,000 계속 유지돼서 네네. 5RD를 바꿨는데 한 3번 바꾸니까 한 100씩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바꿨을 때 15,000에서 16,000 사이 더 이상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들 공유를 해서 같이 수리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럼 PD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PD 프레쉬 센서는 리키지 C 알람이라든지 111번 알람을 띄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리키지 C 알람은 이 PDG 센서가 리키지 테스트 시에 하이드롤릭과 프로텍티브 밸류 값이 보통은 1400에 1400대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하이드롤릭과 프로텍티브 값이 널뛰기를 하면서 이 리키지 C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겠지만 일단은 리키지 테스트 시 압력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PD 센서가 나가진 않았는지
찾아보셔야 하고, 아니면 RO 레귤레이터 상태가 좋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PDG 센서는 완벽한 진공 압력을 기준으로 압력을 측정하고 디어레이션 펌프, 즉 PC 펌프에 설정된 일정한 절대 압력 100mm에서 제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히팅 앤 디가싱 모듈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PC 펌프에 있는 듀티 사이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 PDG 센서가 100mm로 압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PC 펌프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IDG는 Absolute Pressure에 있는 100mm의 설정점으로 약 1500ml/min의 유속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 또한 이 OIDG라는 부품 자체가 히팅 앤 디가싱 모듈의 유속을 1500ml/min을 만들 수 있도록 구멍이라든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버블 트랩과 레벨 디텍터를 보시면 이 물에서 제공되어진 공기는 버블 트랩에 수집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배수 라인으로 배출되어지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물에 있는 공기가 이 버블 트랩에 모여지게 되면 이 옵티컬 레벨 디텍터가 그 에어를 감지하면서 위에 있는 EVP 밸브가 열리게 되면서 에어가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이 지나간 에어가 제거되어진 물은 다시 버블 트랩에 있는 아웃 부분을 통해서 다시 플루이드 패스로 흐르게 되고, 이 워터 아웃 부분은 버블 트랩에서는 이제 R2 쪽으로 물이 향하게 됩니다. 버블 트랩을 지내서 공기가 제거되어진 물은 이 물의 압력 조절기 R2를 통과하게 되고, 이 커넥티브 LCD에서 측정된 500ml/min에서 110으로 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투석액 준비에 필요한 물이 R2를 통과하게 되며 이 R2는 발카트 프라이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잉된 흐름은 재순환을 위해서 회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아까 히팅 앤 디가싱 모듈에서 보셨던 500ml/min으로 R2를 통해서 가고 천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2에서 보셔야 하는 부분은 워터가 물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고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기억하셔야 하며, 레귤레이터에 조절하는 기능에 있는 뚜껑 자체는 이 윗부분이고, R1이든 R2이든 밑에 있는 스프링의 상태가 좋은 스프링의 상태도 압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너무 오래되어서 조절을 하는데 너무 확 바뀌는 경우에는 스프링이 아니라 이 레귤레이터 자체 전체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은 이 물의 방향, 물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하이드롤 페이지에서는 물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꼭 인지하셔야 우리가 장비를 수리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R2를 통과한 물은 이제 투석액 전도도에 도달할 때까지 중탄산염과 그리고 에이시드, 산농축물과 혼합을 하게 되는데, 이 피스톤 펌프의 기술에서는 고착을 방지하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플러싱 회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플러시드 펌프가 동작을 할 때 이 용액들만 석션을 하게 되면 피스톤 펌프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이제 플러싱 라인을 통해서 물이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고착이 생기지 않아서 장비의 부품의 지속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카트 모드, 아티스에는 바이카트 모드, 바이카트 실렉트 모드, 실렉트 백 모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카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고, 바이카트 모드라는 것은 바이카트 카트리지는 액체의 중탄산염 농축액으로 사용되어 있는 중탄산 나트륨 분말이 들어있는 바이카트가 있습니다. 그 바이카트를 아티스 투석 시스템에 이 바이카트 홀더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바이카트 홀더 스위치가 바이카트를 사용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가열되고 탈기된, 그러니까 디가싱과 히팅된 물이, 공기가 제거되어진 물이 이 PB 펌프에 의해서 메인 플로우로 흡입하게 되고, 이 EV 프라임 밸브를 통해 이제 컬럼에 도입돼서
포화중탄산력을 만들게 되면서 에이시드 용액도 PA 펌프를 더 석션을 해서 농축액 값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침전물 생성의 최소화와 바이카보네이트 혼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B와 A 순으로 혼합을 하게 되고, 플러시드 펌프 B는 컨덕티비티 B의 컨트롤을 받고 플러시드 펌프 A는 컨덕티비티 A 셀의 컨트롤을 받아 혼합 비율을 조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R2에서 물이 들어와서 플러시드 펌프 라인을 통해서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이 멈추게 되는데, EV 프라임 원 밸브의 동작에 의해서 ON이 되면 물이 흐르게 되고,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이카트 프라이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먼저 이 P1 펌프가 8000으로 동작하는 중에 이 EV 프라임과 프라임 1을 닫고 여기 있는 EV PB 밸브를 열어서 바이카트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R2의 물이 이렇게 플러싱 라인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여기까지 물이 흐르게 돼서 여기에서 물이 멈춥니다. 그럼 첫 번째로 P1 펌프가 8000으로 동작을 하실 때 프라임과 프라임 1 밸브를 닫았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상태에서 펌프는 계속 동작을 하게 되고, EVP 밸브가 열게 되면 여기 있는 바이카트 홀더에 있는 바이카트에 있는 공기가 에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1 펌프를 통해서 뒷단에 있는 버블 트랩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바이카트 홀더에 있는 바이카트리지에는 에어가 제거가 되었고, 여기 있는 EV 프라임 밸브를 열어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물이 흘러서 바이카트에 있는 바이카트리지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면서 바이카트에 물이 채우게 되고, 이 바이카트에 물이 채운 농도가 플러시드 펌프의 동작에 의해서 P1 펌프의 동작에 의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믹싱 챔버와 이 컨덕티브 셀에서 농도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농도를 인지하게 되면 바이카트 프라이밍을 완료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때 EV PB 밸브를 다시 오프시키고, 이 플러시드 펌프 B는 이 컨덕티비티 B 셀의 컨트롤의 영향을 받아서 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이카트 프라이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라믹 펌프와 플러싱, 즉 플러시드 펌프의 방향도 보셔야 하는데, 보시면 작은 부분, 밑에 부분이 이 농축액이 지나가는 인과 아웃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싱이 인, 아웃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컨센트레이트 석션이 됐을 때 어떤 라인으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장비가 고장이 났었을 때, 플루이드 패스상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에어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플루이드 패스의 라인을 보셨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시드 펌프는 PB, P-Select, PA, PS 펌프 좀 4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플러시드 펌프는 한 방향으로만 용액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컨센트레이트 드라이버 모드가 있는데, 이 드라이버 보드에서는 스테퍼 모터를 구동시키는 기능과 옵티컬 센서로 현재 펌프 속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펌프의 방향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얼라이스의 플로우 레이트와 프리셋에 설정한 우리가 농도로 구한 이론적인 펌프 속도와 실제 측정한 펌프 속도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PA 에러 값은 치료 2시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2시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보다 작아야 하며, PB 에러는 17 플러스 마이너스 %보다 작아야 합니다. 시스템 데이터를 보시면 PA 에러와 PB 에러에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값을 보시고 플러시드 펌프가 고장 알람을 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 볼륨은 이 피스톤이 1회 회전하는데 이송하는 양이라는 개념이고, 플러시드 펌프를 보시면 스트로크 볼륨이 0.1068ml/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1회 회전 시 이송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브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플러시드 펌프의 스트로크 볼륨 값을 입력해서 저장하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체크성과 스트로크 볼륨 값을 입력해 주셔야 보장이 되며, 이 110번이나 108번 알람이 발생하거나 플러시드 펌프의 누수로 인해서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두 개에 있는 두 가지 값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시드 펌프에 의해서 플루이드 패스의 농축액이 석션이 되게 되면 믹싱 챔버를 통해서 빠르게 균일한 용액을 생성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농축액을 메인 플로우 패스에 분사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고 농축액이 석션이 돼서 믹싱 챔버에서 점점 석션이 되고, 넓은 지름이 있는 곳을 통해서 좁은 지름이 있는 곳으로 유속이 흐르게 되면서 균일한 농도로 만들어주고 메인 플로우 패스 상으로 분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덕티비티 셀은 총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투석액의 전도도는 온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컨덕티비티 셀을 보시면 템퍼러처 센서도 있고, 여기 셀 앤 보드가 있고, 브러쉬가 인 돼서 아웃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여기에는 그라운드 일렉트로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B셀은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V 펌프의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컨트롤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렉트는 이 중탕산염 농축액 주입하고 중탕산염 농축의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도도 셀입니다. 그리고 A는 산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도도 셀이고, 이 센서의 컨덕티비티 A 셀의 측정 값에 따라서 PA 펌프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브 셀은 투석기로 전달되기 전에 물의 최종 전도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보호 시스템에서 프로텍티브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도도 셀이고, 이 시점에서 전도도를 측정하여서 최종의 전도도가 우리가 설정한 값을 벗어나게 되면 알람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컨덕티비티 D셀은 투석기의 클리어런스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투석액의 전도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컨덕티비티 이 B셀이 이 플러시드 펌프 B의 컨트롤러이고, 이 실렉트 컨덕티비티 셀은 이 B의 전도도를 프로텍티브 한 번 더 측정하는 셀이며, 컨덕티비티 A 셀은 최종 컨덕티비티의 컨트롤러이고 플러시드 펌프 A를 조정하는 셀이고, 컨덕티비티 P는 최종 전도도에 있는 프로텍티브 값입니다. 그리고 버블 트랩은 농축액에 섞여 있는 가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그 또한 AD1이라는 레벨 디텍터에서 에어와 워터를 감지함으로써 위에 있는 EVD1 밸브를 통해서 가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컨덕티비티 P와 템퍼러처 P는 컨덕티비티 프로텍션과 파이널 템퍼러처 모니터링 하는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셀에서 있는 우리가 설정한 전도도가 벗어나게 되면 알람을 띄우게 됩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B셀의 B 용액을 먼저 석션을 하게 되면서 전도도를 맞추게 되고, 산 용액을 석션하게 되면서 두 가지의 용액이 섞여진 최종 전도도를 이 A와 P셀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도를 맞춘 투석액을 플루이드 딜리버리의 웨이트 로스 컨트롤 모듈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P1 펌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P1 펌프는 기어 펌프로 메인 플로우를 조정하게 되고, 300에서 800ml/per 미는 정도로 측정을 하게 되면서 이 D1C가 이 P1 펌프를 컨트롤하게 되고, 이 D1P는 프로텍티브 목적으로 D1C와 같은 유속을 측정하게 됩니다. 먼저 이 하이드롤릭 모듈은 투석액의 흐름을 제어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량 조절의 정확성은 여기 있는 이 플로미터인 이 D1C가 먼저 사용해서 제어가 되고,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D1P가 한 번 더 투석액의 유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셋업 테스트 단계 시에는 우리가 500ml per min으로 장비가 동작을 하면서 셋업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를 할 때 D1C에 있는 하이드롤릭 값이 500으로 명령어를 주고 이 P1 펌프가 그만큼 동작을 하게 되면서 D1C의 프로텍티브 값과 D1P의 프로텍티브 값이 실제 유속이 얼마만큼 측정이 되는지를 시스템 데이터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플로우 펌프가 이제 플로우를 당기게 되면서 PFS 센서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고, 이 EBDS1 바이패스 밸브가 투석액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투석액을 다이얼라이저로 경로를 지정하거나 이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다이얼라이저를 우회하는 방향이 이 3A EBDS1 밸브이고, 그리고 이렇게 밸브가 우회 중에는 이 P2 펌프 직전의 유출 라인으로, 이 빨간색 라인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BDS1 밸브가 오프일 때는 위에 우회하는 라인으로, EBDS ON인 상태일 때는 다이얼라이저 쪽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투석액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FS 센서는 이 CDF2 필터의 인렛 압력을 측정하게 되는 압력 센서이고, 이 투석 중에 울트라 필터의 플러싱 밸브, 즉 EVP-B2 밸브는 울트라 필터를 플러싱하고 헹굼하기 위해서 90분마다 1분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 1분 동안 열릴 때에는 울트라 필터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PRV는 20에서 100mM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터이고, 아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귤레이터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 나오는 아티스 피지오와 피지오 플러스의 PRV는 픽스된 PRV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PRV로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PI 센서는 다이얼라이저의 인렛 압력을 측정하게 되고, PO 센서는 이 다이얼라이저의 충격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라이저를 지난 이 F4 250 마이크로 필터는 이 투석액의 입자를 필터링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맨 처음에 하이드롤릭 컴포넌트를 설명드릴 때 이 하이드롤릭 필터의 기능이 이 밸브나 펌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파티클을 방지시켜주는 필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이드 패스상에 보시면 이 P2 펌프와 EV2 밸브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P2 펌프는 이 D2C의 컨트롤러를 영향을 받아서 P2 펌프의 동작을 시키며 흐름을 조정하게 되고, 이 D1P와 마찬가지로 D2P도 P2의 흐름을 통한 투석액의 흐름 유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블트랩 2와 AD2 또한 앞선에 있던 LP, AD1, EVP, EVT1 버블트랩들과 마찬가지로 에어를 감지하게 되면 이 밸브들이 열려서 공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공기를 제거한 물을 다음 모듈로 이제 흐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이드 딜리버리 웨이트 로스 컨트롤의 메인 플로우 펌프는 P1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실 때 메인 플로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P1 펌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LK98 같은 경우에는 메인 플로우를 측정하는 펌프가 그 베리어블 플로우 옆에 있는 플로우 펌프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1 펌프도 또한 PC 펌프와 마찬가지로 펌프의 헤드와 펌프의 모터 그리고 기어 펌프 보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펌프 헤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독 중에 665번 알람이라든지 셋업이나 소독 중에 104번 알람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물이 샌다든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 펌프 모터가 구동의 상태에 따라서 104번 알람을 띄운다든지 300번 알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300번 알람은 D1C 그 플로우미터에 관련된 알람인데, 이 진짜 실제로 이 P1 펌프가 구동이 되지 않아서 D1C 컨트롤러의 명령어를 줌에도 불구하고 펌프가 동작하지 않아서 300번 알람이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DC 펌프 모터 드라이브 보드는 64번, 기어 펌프 보드는 64번 에러를 띄울 수가 있고,
PC 펌프의 헤드 사이즈가 P1, P2, PU 펌프의 헤드 사이즈보다 크므로 PC 펌프는 이 세 가지에 있는 펌프의 헤드와 호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PC 펌프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에 맞는 펌프 헤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1, P2, PU 펌프의 헤드는 플로우 펌프 헤드라고 파트가 나와 있으니 각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모터가 고장났을 시에는 기어 펌프 모터만, 헤드가 문제일 시에는 헤드만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히팅 앤 디가싱 모듈에서 있는 PDG 센서와는 다르게 이 모듈에서는 릴레이티브 프레셔 센서가 있는데 릴레이티브 프레셔 센서는 PI, PO, PFS, PD 센서가 있습니다. PD 센서는 드레인 모듈에 있는 센서이고 각각의 센서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PFS 센서가 CDF2 필드의 입구 압력을 측정하게 되고 PI 센서는 다이얼라이저 전 압력, PO 센서는 다이얼라이저의 후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릴레이티브 프레셔 센서에 대한 관련된 리키지 알람이 뜨게 되면 이 네 가지 센서를 한 번에 보정을 하시면 이후에 리키지 테스트에 관련된 알람을 우리가 수리를 하러 한 번 더 방문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어차피 한 번 하실 때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정말 많은 콜이 뒤에 밀려있지 않은 경우라면 한 번 보정하실 때 4개 다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효율도도 되게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백필터를 보시면 SWUFP COVLR이 있는데 그러니까 울트라 필터 커버입니다. 울트라 필터 커버에 옵티컬 스위치가 있는데 이 옵티컬 스위치가 동작을 함으로써 커버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측정하게 되고 알람을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SWARM UFAB가 있는데 암 UFA와 B는 CDF1과 CDF2 하부 스위치 에러를 띄울 수 있는 옵티컬 센서들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많은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아니면 요즘에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형 밸브들의 누수가 생긴다든지 케미컬 디스인펙션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케미컬 디스인펙션에 관련된 밸브들이 고장이 나게 되고 누수가 생기고 소독액이 흐르게 되면서 이 옵티컬 스위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옵티컬 스위치가 끊어진다든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이 CDF1, 2 하부 스위치 에러들을 띄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 방문을 해서 옵티컬 스위치를 교체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블루-레드 다이얼라이트의 튜브인데 여기는 이 LFD 플로우 스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LFD 플로우 스위치는 플로우의 흐름 유무를 확인 가능하게 되는데 이 LFD에서 플로우가 흐르게 되면 LFD에 떠오르게 되면서 오프와 온으로 시스템 데이터에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 2페이지 이제 3페이지 하이드롤릭 페이지에서 EVDS1, 2의 밸브의 동작을 통해서 LFD로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668번 알람 띄우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EVDS1, 2 밸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H2O 밸브에서 물이 올바르게 공급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나 블루 다이얼라이트 튜브가 꺾이려면 플로우 흐름에 방해를 줄 수가 있어서 665번 알람들 발생을 띄우기도 합니다. 물론 이 메일 커넥터 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메일 커넥터의 라인을 따라가시다 보면 내부에 플루이드 커넥터가 연결이 되는데 그 커넥터가 열 소독 사용하시고 장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연질이 많이 느슨해져서 잘 꺾이게 되면서 플로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플로우에 영향을 주면서 압력 센서 값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소독 중에 알람을 띄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PM2 하실 때 반드시 잘 교체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인을 꺾이지 않게 교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PRV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현재 나오는 장비들에서는 픽스된 값을 가진 PRV가 나옵니다. 블루이드 인과 블루이드 아웃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0에서 100mm 머큐리의 압력값을 가지고 있고, 이 PRV는 이 온라인 포트를 통해서 온라인 커넥터 뒤에 양압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 버블트랩 1으로부터의 공기 배출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기기 구성에 사용이 되고, 이 PRV는 사전 교정된 이 내부 스프링홀인의 교정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PRV입니다. 그래서 픽스된 PR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부장님. 저기 요게 최근에 PRV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RV를 교체하기 전에 혹시 캘리브레이션 모드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네네네. 그 실제로 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 범위를 벗어났을까요? 저는 아직 이 부품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범위 안에 있는 부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즘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희한하네.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측정을 한 번도 요즘에는 안 해봐서, 혹시나 그 뒤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직접 측정을 한번 해보고 한 번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한번 바꾸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63? 제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63, 65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데, 문제 생겼을 때, 이것도 일시적인 방법이 있지만, 나사 플러스 스프링을 조금 텐션을 줘가지고 다시 조립하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63 정도 유지되면 넘어가고, 9형 같은 경우에는 옛날 타입은 50? 네, 50 정도로 유지해서 사용하는데, 바꾸기 전에 한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 피지오와 피지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이제 플로미터 방식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방식을 사용하는 플로미터는 우리가 흔히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일정한 자기장 내에 있는 지장이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전하가 이동하게 되고, 이들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도된 전류, 즉 전하의 이동 속도의 유속이 영향을 주고 각각의 전압의 유속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비례 방식입니다. 이 전하의 이동을 측정하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은 센서가 민감을 해서 저희가 많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CFD 볼륨이라는 개념은 컨덕티비티 P에서 EVDS1까지의 볼륨을 얘기하고, 이 P셀에서 투석액의 오류가 감지가 되면 EVDS1 밸브가 바이패스 되기 전까지의 잘못된 투석액이 다이얼라이저로 통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의 DFR에서 확보한 투석의 양을 CFD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최대의 DFR은 장비에서 800ml/min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400에 우리가 설정한 컨덕티비티 값이 다이얼라이저를 통해서 800ml/min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P셀에서 전도도가 1200이라고 잘못된 전도도를 측정하게 되면, 잘못된 전도도를 EVDS1 밸브가 통해서 다이얼라이저로 흐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전도도로 측정했을 때 DS1이 오프가 되면서 우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400의 전도도가 800ml/min으로 플로우가 동작하고 있을 때 이 펜이 예를 들어서 P셀이 1200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전도도를 DS1 밸브를 오프 시키는 데까지의 명령어가 10초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10초 동안 6초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80ml/min에 80ml가 플로우가 흘러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전도도를 측정했을 때 6초의 명령어를 DS1 밸브를 통할 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전도가 80보다 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이프티 볼륨 값이 80ml 범보다 더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l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전도도의 80이 DS1 밸브의 명령어를 주기 전까지 80이 다이얼라이저로 흐르지 않아야 하는데 그 80 자체가 여기 세이프티 볼륨이 80보다 크면 DS1 밸브의 오프가 되는 상태까지의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다이얼라이저로 잘못된 전도도의 투석액이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플루이드 패스 라인이 최대 DFR의 양보다 훨씬 크게 확보되어 있고 여보세요?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직 걸렸는데. 저녁에. 그거 좀. 박 부장님 그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네, 플루이드 딜리버리 웨이트 로스 컨트롤 모듈에 있는 바이패스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EVDS1 밸브와 DS2 밸브가 있습니다. 이 DS1 밸브는 이 바이패스 밸브로 컨덕티비티 P에서 농도나 온도의 오류 감지 시 용액이 CDF2를 지나지 않도록 우회를 시키는 밸브이고 이 DS2 밸브는 인터널 바이패스 밸브로 UF 온리와 HF 모드에서 투석액이 다이얼라이저를 지나지 않도록 우회시킬 수 있는 밸브입니다. 그렇게 우회된 밸브와 P2 펌프를 통해서 다음 드레인 모듈로 가기 전에는 BAD와 컨덕티비티 D셀이 있습니다. 컨덕티비티 T1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BAD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RX의 값은 190에서 200을 갖게 되고 옵티컬 필터를 라이트 패스에 삽입을 해서 BAD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컨덕티비티 T1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94%가 지나면서 BAD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됐을 때 값이 쭉 오르게 되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옵티컬 필터를 라이트 패스에 산입을 하면 값이 떨어졌다가 옵티컬 필터 자체가 제거가 되면서 다시 우리가 주어진 원래의 값으로 다시 원복이 돼서 유지가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블러드리크 디텍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러드리크 디텍터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면 알람을 띄우게 되면서 실제로 있는 여기에 이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BLD 테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그 부품에 따라서 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AD를 지난 투석액은 클리어런스 모듈을 권장하는 컨덕티비티 D셀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다이아 스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이 투석기의 클리어런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투석액 전도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전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도도의 셀은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 수행을 하게 되고 같은 날 전도도의 T1 테스트를 반복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자동 보정이 실패하지 않는 한 자동 보정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다이아 스캔의 자동 보정은 630번 알람이 발생한 후에도 수행이 되고 이 모니터링의 시스템의 주요 원리는 이 주입구에 있는 전도도가 2분 안에 약 1mS cm의 변화를 주어서 투석기의 출구 전도도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이 투석액 측의 전도도 측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환자의 매개 변수에 대한 실시간이라든지 자동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이아 스캔이랑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 스캔은 실시간으로 투석 효율, 즉 유레아의 청소율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인데 이 다이아 스캔의 작동 원리는 염화 나트륨의 분자량이나 요소의 분자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확산에 의해 이동되는 특징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투석 기기를 통해서 투석액 내에 있는 염화 나트륨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염화 나트륨의 양을 측정을 계산을 하고 투석액의 전도도가 투석기에 통과되기 전과 통과되는 이후의 값을 측정을 해서 염화 나트륨의 청소율을 산출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이 유레아의 청소율, 즉 클리어런스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능, 다이아스캔에 대한 기능을 컨덕티비티 D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웨이스트 플루이드 모듈은 D셀을 지나서 이 PD 센서가 PU 펌프에 명령을 주면서 드레인으로 빠지게 되고 PU 펌프는 드레인 PD 센서가 0이 되도록 작동을 하고 OWD는 버블 트랩의 배수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밸브이고 EV 드레인 밸브는 장비가 멈춰 있거나 리키지 테스트 중에 닫히고 장비가 동작하고 투석을 하는 동안이라든지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열려서 물을 버려주게 됩니다. SWP1은 배수의 압력이 760보다 높은 경우 206 플루이드 패스 오브스트럭션을 발생시키고 그런 경우에는 펌프가 멈추고 바이패스가 되게 되는데 SWP1이 고장나는 경우는 실제로 배수의 압력이 760보다 높아서 진짜 206번을 띄울 수도 있지만 히트 익스체인저 모듈 근처에 있는 이 SWP1이 위에 있는 누수들로 인해서 데미지를 먹으면 고장이 나게 되면서 이 알람 발생 띄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EVBH는 프리퍼레이션 수온을 빠르게 떨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그렇게 드레인이 되고 셋업 테스트 마무리가 되고 드레인 모듈이 지나고 소독을 하실 때에는 이 소독액을 흡입하고 희석해서 이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그레이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EVC에 있는 옐로우 커넥터를 통해서 하이포클로라이드 용액에 연결이 돼서 수소독을 하지만 우리는 헤모클린 B라든지 다른 소독액을 통해서 그레이 커넥터를 통해서 과초산 용액에 연결을 해서 소독을 하게 되고 주로 533번 알람을 띄우게 되는데 533번 알람은 케미컬 소독 시나 린스 시 특정한 페이지에서 전도도를 측정을 해서 그 차이를 비교해서 MT 여부를 계산합니다. PS 펌프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EVR1 밸브가 문제가 있다든지 EVD 밸브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독액 통이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EVD와 소독액을 연결하는 라인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다른 밸브들이 소독액을 석션했으나 그 케미컬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파트의 문제에 의해서 533번 알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EVR1 밸브는 소독액의 희석을 위해 재순환시키는 밸브인데 이 밸브가 너무 굳게 되거나 동작이 온인데 오프되지 않고 오프되어 있거나 오프인데 온에서 내려오지 않게 된다면 이 소독액의 역류가 될 수도 있고 투석액이 제대로 소독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소독이 제대로 올바르지 않게 된다는 알람을 띄울 수 있게 하는 주요 밸브들입니다. EVR1 자체가 문제가 되면 533번 알람도 띄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독액 통에 소독액이 역류하게 되면서 소독액 통의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R1 밸브가 굳어서 퓨 펌프, 퓨 아웃 오브 오더가 뜬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R1 부품도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EVS가 문제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네, EVS 밸브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독액에 있는 밸브들이 반드시 그것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밸브들이 동작의 시스템 데이터의 그 페이지에서의 온오프 동작 유무를 통해서 실제로 오프 상태를 제대로 오프시키고 있는지 온 상태가 제대로 온인지 플랜저와 코일이 제대로 동작을 받는지 같이 점검을 하실 때 어차피 한 부분의 모듈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 체크하시면은 그 부품을 수리하실 때 정확하게 수리하실 수 있을 거라 됩니다. 에바클린 도어 모듈에는 이 프라이밍을 하는 동안 이 퓨 펌프를 통해서 용액을 버리는 기능이 있는데 이 프라이밍을 하는 동안 퓨 펌프로 용액을 버린다는 말은 프라이밍을 하실 때 셀라인 백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트에 펌프가 돌면서 세트에 셀라인을 채우게 되고
패션 커넥터들이 에바클린도 포트에 연결이 되면서 이 레드 커넥터로 벌어지게 되면서 피오 펌프가 땡기면 이 드레인 모듈로 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밍을 하시면서 주로 발생하는 알람들을 보실 때 뭐 에어버블 디텍터라든지 블러드 센서라든지 VPAP 압력값이라든지 오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셀라인 백이 잘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하고, 블러드 단에서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셨다면 플루이드 단에서는 PD 센서라든지 피우 펌프라든지 아니면 요인의 1A 체크 밸브들이라든지 W12 밸브들이라든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를 수리하실 때 블러드 단, 뭐 플루이드 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구분하셔서 수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찾아갈 때 좀 더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피온 펌프 리서큘레이션 모드는 이 피온 펌프를 통해서 다이얼라이저 바이패스 라인이 지나서 EVR1과 EVS로 소독액이 CDF1으로 재순환시키게 하고, 이 재순환 모드는 이 유체 공급 모듈러의 역류를 허용해서 히터에 있는 이 상류 회로의 부분을 소독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에 하이드롤릭 이 플로우 패스나 뭐 컴포넌트 파트라든지 각각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한 45분부터 이제 나머지 마지막 캘리브레이션에 관해서 교육하고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